최근 할아버지의 별세로 서울에서 수십억대 건물을 물려받게 된 A씨 가족들.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넘길 경우 상속세로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됩니다. 재산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세금 쪽으로 결국에는 이야기가 가게 되더라고요. 25년 만에 정부가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춥니다. 다만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넘는 상속 금액부터 일괄적으로 4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늘어납니다. 현재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던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새 기준에 맞춰 상속세를 계산하면 25억 원을 물려받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 부담할 세금은 기존의 4억 4천만 원에서 앞으로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서 두 자녀인 경우 상속세는 1억 7천만 원, 세 자녀인 경우 4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집니다. 낡은 세제를 정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중견기업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였습니다. 중소중견 밸류업 기업에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기존의 최대 600억 원이던 공제 한도를 2배인 1,200억 원까지 크게 확대합니다. 또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별도로 적용하던 20% 할증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의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세액을 100만 원 공제하기로 했고 자녀 세액 공제는 10만 원 늘렸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조치는 2년간 미루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줄어드는 세금 수입 누적 규모는 5년간 18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상속 증여세의 감소 규모는 18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소폭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속세 감면 대상이 8만 3천 명으로 이들이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가폐와 세율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2.3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고 세율 40%가 적용되는 30억 이상 과표 대상은 2,400명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돌아갈 혜택은 1조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를 기준으로 보면 0.7%에게 감세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정부는 현행 세법이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상속세를 우선 개편 대상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민과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무관하게 소득세 인적공제 금액은 15년째 150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자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면은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증세를 완화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특히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와 금융투자 소득세의 폐지 등은 혜택이 소득 상위 소수에 쏠립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3년간 누적된 세수 감소 효과만 8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수 결손마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내놓은 게 감세 종합판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정책을 포기한 정부라는 선언을 한 것과 같다고. 이에 대해 정부는 5년간 예상되는 세금 수입 1,800조 원 가운데 81조 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건은 야당의 반대입니다. 야권이 부자 감세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정부가 올 초부터 2월 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약 127조 원. 같은 기간 세입은 97조 원으로 30조 원 적자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SOC 사업이나 연구 용역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구 용역 같은 거 보통은 6월 달이나 가야 집행률 높이려고 막 성금 70% 주겠다 하고 막 그러는데 좀 서둘러 쓴 거죠. 구멍난 세수에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은 32조 5천억 원.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이자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쓰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국채 발행과 달리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갚으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빚을 언제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이제 정부가 돈이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이는 셈이 되고. 한국은행은 올해 초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적극 발행하거나 평균 차입 일수, 차입액 최소화 등 정부의 차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1월에서 3월 기간은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일시 차입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